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화학에 대한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학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대. 식량 문제를 잠깐만 생각해볼까? 화학하고 식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생명 쪽이라면, 생명과학이라면 약간 식량하고 좀 관계가 있을 듯 싶어. 근데 딱히 이 제목만 가지고는 식량 문제랑 화학하고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멍할 때가 있을 건데 이걸 조금씩 하나하나 관계를 찾아가 나와보도록 할게. 여기에서 어떻게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식량이 부족해진답니다. 식량이 부족해진대. 왜? 첫 번째는 인구가 먹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천연 비료가 부족해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증가한 만큼 재료를 충당시켜주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발생하느냐면, 그래, 천연 비료를 가지고는 이 식량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합성 비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합성 비료를. 그래서 이 합성 비료를 통해서 어떻게 식물의 무엇을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지.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결과 식량난을 해결하겠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난을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가지고는 화학하고 관계성이 약간 모호해져. 자, 이제부터 봐봐. 어떻게 이어갈 거냐면 여기서 이 비료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해볼까? 비료가 뭐 하는 건지 알고 있니? 혹시 비료가? 쉽게 비료라는 건 식물이 잘 자라게 해주는 애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건 길도 커지고 열매도 많이 맺힌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식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비료라는 거지. 그 비료 중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물질이 누구냐면 바로 질소라고 하는 이 물질이 식물 생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고프면 뭔가를 먹을 거야. 먹을 때 뭐 먹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걸 먹던 거 기억나죠? 먹습니다. 거기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를 먹는데 그 중에서 이 식물 입장에서 질소라고 하는 아이가 생산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에 있는 대기 중에는 이 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78%나 차지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대기 중에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렇게 많으면 쓰는데 잘 쓰면 되잖아. 여기까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질소가 있어서 얘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데 대기 중에 이렇게 많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이 질소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바로 이 질소가 질소 이온의 형태일 때 어떻게 되냐면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질소라고는 분자의 형태로는 식물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이 질소는 이렇게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해. 잊어버려도 돼. 얘는 삼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굉장히 세. 이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결합력이 굉장히 센 물질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 아무리 많아도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거야. 근데 식물이 이걸 갖고 내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입니다. NH4+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과 NO3- 라고 하는 질산 이온의
라는 형태로 이렇게 N2가 아니라 요런 모양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 이온의 형태가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얘를 흡수해서 식물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다고. 그러면 이제 화학자들 입장에서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질소를 어떻게든지 이거나 이거의 형태나 이거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문제가 안 돼. 바꿔만 놓으면 그 다음에 빵에다 뿌려. 그럼 쥐가 알아서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하려는 화학의 파트가 여긴 거야. 어떻게 하면 얘를 일로 넘길 수 있을까? 자,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일로 넘기는 건 많이 좋지.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어떠한 결합으로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요. 얘가 또 어떤 형태의 어떤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지. 아,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화학에서 결합이라는 주기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던 일 계속해 하던 일 정리를 잠깐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공기 중에 질소하고 이 수소라고 하는 분자를 화학 결합을 시켜가지고 일단 무엇을 만드냐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써놓도록 할게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알겠지만 얘네 가지고 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선 질소가 2개고 여긴 질소가 하나밖에 없네?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앞에다 뭐 써줘? 2라고 씁니다. 라고 봤더니 수소가 몇 개인 거야? 여긴 6개가 되었네? 그러니까 여긴 몇 개가 돼줘야 돼? 앞에 무엇을 몇 개를? 그쵸? 3을 써주셔야지만 개수가 맞을 거 아니니? 근데 선생님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내려옵니다. 암모니아라고 하는 아이가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면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아이가 H2O 이 정도는 알고는 있거든. 근데 아주 미약하게 남아 이 물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아주 작게 이온화가 돼요. 잠깐만 듣기만 해요. 외우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요 수소 이온을 좀 조아라 해. 그 얘를 끄집어 당겼습니다. 끄집어 당겨서 사용을 하게 되면 NH3에 수소 하나 더 있으니까 NH4에다 플러스를 넣어준 거고 얘는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네. 잠깐만 페이지 넘기지 말고 가만히 두셔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지금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얘가 전자를 잃는다,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 이런 거는 지금 몰라도 돼. 어디서 배우냐면 바로 두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주기율과 원자의 구조라고 하는 곳에서 배울 거야. 지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배울 거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하네. 결합은 세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갔다라고 했죠. 자, 물속에 녹아 들어갔다라는 말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극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또한 세 번째 단원의 결합의 극성을 배우게 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밑에 보게 되면 물의 자동이온화 산과 염기라고 되어 있는데 산성, 염기성 얘는 대표적으로 뭐가 되냐면 염기가 되어지는 물질이거든. 여기서 또 배우게 돼. 다시 할게. 이걸 지금 알 이유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사용할 수 없는 아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주어서 야만 되는구나 라는 정도. 되었나요?